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회계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교재 98쪽에 테마 45번에 영어권 할 차례인가요? 영어권 이겁니다. 영어권은 우리는 영어로 굿일 그러죠. 웃돈을 더 준 셈이죠. 보이지 않는 무형의 가치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영어권입니다. 자, 영어권에 1번 보시면 영어권에 단독적으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조금 출제 가능성은 떨어지겠습니다만 하나의 지문 정도는 나올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영어권의 평가. 그죠? 그래서 계산 문제가 20회 때 출제가 됐습니다. 의 볼까요? 의. 자, 영어권은 두 가지로 쪼개줄 수가 있겠죠. 내부 창출 영어권은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자기 스스로 잘났다는 얘기죠. 저의 가치가 10억입니다. 김양수 가치가 얼마라고요? 10억. 인정해줘요, 안 해줘요? 인정 안 해주겠죠. 당연하죠. 인정 안 해줘요. 자기 스스로 잘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부 창출 영어권은 인정하지 않고요. 그러면 이때 영어권은 유상 취득의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무슨 취득? 유상 취득. 그래서 사업 결합으로 인한 영어권은 인정합니다. 그죠? 제가 A 회사를 합병한다. 이때 웃돈을 더 줬다. 그러면 영어권을 유상 취득의 경우에만 영어권을 인정합니다. 자, 그러면 상각은 하느냐 이거죠. 상각. 여러분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전자제품 살 때 어디로 가요? 하이마트로 가요. 그죠? 근데 하이마트가 넘어갔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때 하이마트의 영어권의 효과가 하이마트를 롯데가 합병을 했다. 인수를 했다. 그러면 하이마트의 영업권의 효과가 몇 년 갈까요? 3년? 아니면 10년? 몇 년 간다는 추정이 쉽지 않아요. 따라서 영업권은 비한정으로 보아서 상각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거기 나왔죠? 내역연수가 한정이므로 상각하지 않는다. 됐나요? 오케이. 영어권은 내역연수가 비한정적이므로 상각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영어권의 손상 인식하나요? 오케이. 제가 영어권의 손상은 인식합니다. 됐나요? 오케이. 제가 저작권이 등록돼 있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표절이래요. 저작권이 등록돼 있는데 표절이래. 손상이 일어났죠. 그죠? 에? 근데 10년 동안 괴로워하고 있었는데 표절이 아니래. 이렇게, 뭐예요? 손상 차손도 인식한다. 다만, 그 밑에 보면 환입이죠. 영어권은 환입을 하지 않습니다. 자, 망가졌어요. 근데 가치가 살아났다. 추정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손익이 오염을 시키기 때문에, 당기 손익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어권은 세 가지만 다시 정리합니다. 상각이 있고요. 손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환입이냐.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타 시험에 한번 출제됐기 때문에 영어권은 비한정으로 보아 상각해요, 안 해요? 상각 안 해요. 안 해요. 세 가지만 정리하겠습니다. 손상 하나요? 네, 굿. 환입은요? 안 돼요. 제가 웃자고 이런 얘기를 했죠. 영어권 호감이 있어요. 호감, 호벌이라고 하는데 제가 어느 여자분한테 호감이 있어요. 머리가 생머리고 어쨌든 호감이 있어요. 좋아하는 감정이죠. 사랑하는 감정이 아니라 좋아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그래요. 근데 어느 날 좋아하는 그런 감정이 있는 여자분이 요 학원 밑에서 술 한잔 하고 인도에서 누워서 자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 나는 충격을 받았죠. 그죠? 망가졌어요. 뭐는 일어났나요? 손상이 일어났죠. 근데 제가 그 여자를 다시 회복은 될까요? 다시 살아날까요? 좋아하는 감정이 있을까요? 없어졌어요. 정 떨어졌어요. 그래서 손상이 일어났어요. 충격받았죠. 그런데 다시 그 여자를 좋아할 가능성은 있다 없다? 없다. 회복은 돼요 안 돼요? 회복은 안 돼 이거죠. 손상은 되고요. 그죠? 충격받았잖아요. 그죠? 저는 그래서 손상 망가졌어요. 그 여자분이 망가졌는데 내가 다시 그 여자를 좋아할 가능성은 있다 없다? 없다. 따라서 환입은 안 돼. 이렇게 세 가지 외우셔야 돼요.
자, 삼각, 아웃. 손상, 오케이. 오케이. 회복, 안 돼. 이렇게 세 가지만 정리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보시면 영어권의 평가가 나와 있죠. 그림을 제가 잘 그려놨어요. 그죠? 잘 그려놨어요. 자, 그림을 통해서 한번 잠깐 볼까요? 그리진 않을게요. 팔뚝이 정상적으로 안 돌아가서 비정상이에요. 자, 순자산의 공정가치가 나오죠.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순자산의 공정가치가 100원이에요. 그런데 내가 합병 대가가 얼마냐? 120원을 줬다면 웃돈을 더 준 셈이죠. 얼마를 웃돈을 더 줬나요? 20원. 20원만큼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영업권이라는 무형자산으로 인식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나요? 자, 이렇게 보시면 볼까요? 이겁니다. 순자산의 공정가치는 뭐냐? 자산에서 뭘 빼요? 자산에서 부채를 빼죠.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순자산의 공정가치라고 합니다. 순자산의 공정가치가 100원인데 제가 합병 대가가 얼마냐? 합병 대가가 120원에 제가 합병을 했다. 합병 대가가 얼마? 120원 이거죠. 그럼 나는 웃돈을 얼마 더 준 셈이죠? 그죠? 20원을 더 줬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영업권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그런다고요? 영업권이라고 인정을 해 주겠다. 이해됐나요? 오케이. 하이마트의 순자산의 공정가치가 얼마냐? 600억이었어요. 자산에서 부채를 뺀 이 회사는 600억짜리 회사인데 영업권을 얼마를 인정해 줬냐면 2조를 영업권을 인정해 줬어.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순자산의 공정가치는 600억인데 영업권을 얼마 인정해 줬다고요? 2조를 인정해 줬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오케이. 영업권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반대 그림을 그리면 자, 싸게 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순자산의 공정가치는 순자산의 공정가치는 얼마냐? 120원입니다. 100원 그러나요? 어쨌든 순자산의 공정가치는 100원인데 합병 대가가 얼마를 줬느냐? 합병 대가는 80원입니다. 싸게 샀나요? 그렇죠. 그죠? 싸게 샀어. 그럼 얘를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염가 매수 차익이라고 하죠. 뭐라고 그래요? 염가 매수 차익. 그러면 시험에 영업권 또는 염가 매수 차익은 얼마고 이렇게 시험에 출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됐나요? 오른쪽에 별도 있나요? 영업권은 삼각하지 않고 손상차손은 인식해. 그러나 이후에 환입은 불가다. 이렇게 그림을 살펴봤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그러면 오른쪽에 문제 두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 다음 중 영업권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타 기출문제인데요. 볼까요? 영업권은 합병, 영업 양수 등의 사업 결합으로 경우에 줄쳐요. 유상취득 한 경우에 하나여 자산으로 기록될 수 있다. 그렇지요? 오케이. 영업권의 회수 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손상차손을 인식한다. 그렇지요? 영업권 손상인식해요. 영업권은 내역요소가 비안정적이므로 삼각하지 아니한다. 굿. 오케이. 영업권은 손상차손을 인식한 후 가치가 회복된 경우 환입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있다라고 이렇게 오답을 파버렸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5번에 내부적으로 창출된 영업권은 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영업권은 유상취득의 경우만 인정해요. 제가 500만 원 받고 새우잡이 팔려가요. 얼마? 500만 원 받고 새우잡이 팔려가요. 무슨 취득했나요, 여러분들은? 나를. 유상취득했죠? 유상취득의 경우에만 영업권을 인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99쪽에 하단에 보시면 문제 2번 볼게요. 여러분, 이때 여기서 질문 들어갑니다. 영업권을 평가할 때는 여러분 장부금액으로 팔아요? 아니요. 공정가치로 측정한 후에 매매 가격이 형성됩니다. 장부금액으로 팔아라. 그럼 뭐라고 그래? 미쳤냐? 이거죠. 장부금액 팔을래? 했더니 미쳤어? 웃돈 달라는 얘기죠. 그죠? 이때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자, 제가 A회사를 합병합니다. A회사에 장부금액이 주어질 수 있어요. 장부금액이 자산, 부채, 자본. 그러면 장부금액으로 팔아라. 예를 들어서 자산의 장부가 얼마냐? 1,000원입니다. 그리고 부채가 얼마냐? 200원입니다. 200원. 그러면 장부상의 자본은 얼마죠? 800원입니다. 이 회사 얼마짜리인가요? 800원짜리 회사죠. 800원에 팔아라. 그러면 상대방이 뭐라고 그래요? 미쳤냐? 이거죠. 그러면 이렇게 장부금액을 뭘로 측정한 후에 장부금액을 공정가치로 측정한 후에 매매가격이 형성되는 거죠. 자, 이 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해 봤더니 야, 나의 토지만 공정가치로 평가해도 4,000원이다. 그래서 A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했더니 자산의 공정가치가 얼마냐? 5,000원 되겠고요. 부채의 공정가치가 예를 들어서 1,000원이다. 그러면 이 회사 자본은 얼마죠? 4,000원이죠. 그죠? 그러면 자산에서 부채를 뺀 얘를 뭐라고 그래요? 얘를 순자산의 공정가치라고 합니다. 됐나요? 순자산의 공정가치는 4,000원인데 합병대가가 인수대가가 얼마냐? 5,000원을 지급했다고 가정할까요? 5,000원. 그러면 웃돈을 얼마 더 준 셈인가요? 1,000원인가요? 그죠? 1,000원을 웃돈을 더 줬다. 그래서 1,000원만큼을 우리는 뭘 인정하겠다? 영업권 1,000원을 인정해 주겠다 이거죠. 그죠? 그러면 순자산의 공정가치보다 뭐가 크면? 합병대가가 크면 뭐라고 그래요? 영업권이라고 되겠고요. 순자산의 공정가치는 4,000원인데 제가 얼마에 합병했느냐? 합병대가가 3,500원에 합병을 했다 할까요? 3,500원. 싸게 샀나요? 얼마 싸게 샀나요? 500원을 싸게 샀죠. 그러면 이 500원만큼을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염가 매수 차이. 얼마? 500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시험에 얘가 20회 때 등장을 합니다. 껌이었어요. 껌. 타 시험은 이런 간평 문제는 영어권의 문제가 자주 출제되는 문제인데 우리 시험은 딱 20회 때 한번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박스 그려볼게요. 이에서 얼마짜리니 이거죠. 제가 한국은 현금 10만 원을 이전 대가로 지급하고 대안을 합병했다. 합병 대가 얼마? 10만 원. 그런데 합병일 현재 대안에 식별 가능한 자산과 부채 공정가치가 주어졌죠. 공정가치가 다음과 같을 때 한국이 인식할 영업권은 얼마냐? 그러면 뭘 찾아야 돼요? 순자산의 공정가치를 찾아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컨트롤 C에서 자산과 부채를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 갖다가 박으면 되겠습니다. 자, 자산의 공정가치는 5만원, 차량운방구 4만원, 토지, 그죠? 5만원, 그 다음에 4만원, 그 다음에 얼마? 10만원이죠. 그러면 자산 총계는 19만원 되겠습니다. 그런데 부채가 비이동부채 9만원, 매입 채무 3만원, 9만원, 3만원 되겠죠? 그러면 19만원에서 12만원 빼니까 순자산의, 그죠? 순자산의 공정가치는 19에서 12 빼니까 얼마? 7만원인가요? 순자산의 공정가치는 얼마? 7만원. 됐나요? 자산의 공정가치 19, 부채의 공정가치 12. 그러면 이 회사는 얼마짜리 회사예요? 7만원짜리 회사죠. 팔아라 그랬더니 합병 대가를 얼마를 지급했느냐면 10만원을 지급했으니까 웃돈을 더 준 셈이죠. 그러면 얼마? 3만원만큼을 우리는 뭘로 인정하겠다? 영업권으로 인정해 주겠다. 그래서 답은 1번이었는데 껌이었어요. 30초 만에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무형자산 끝났고요. 마지막 자산의 마지막 챕터 뭐가 남았느냐? 투자 부동산이 남았습니다. 투자 부동산이 시험에 안 나오다가 최근에 설명드렸죠? 내손안의 회계 원리에서 얘가 우리 시험에 19회, 20회, 21회,
시험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안 나오다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게 투자 부동산입니다. 여기서 투자 부동산은 투자 목적의 부동산을 말해요. 투자 목적의 부동산을 말합니다. 여기서 투자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을 갖고 얘기해요. 어렵지 않아요. 투자 부동산은 유형자산보다 아주 심플합니다. 훨씬 심플해요. 됐나요? 그러면 투자 부동산의 정의는 임대 수익을 원해요. 월세 받을 거야. 너는 시세 차이. 무슨 차이? 시세 차이. 가만히 놔두면 어때요? 토지와 건물값은 올라요. 그죠? 엔드. 둘 다 노릴 수 있어요. 그죠? 임대 수익 또는 무슨 차이? 시세 차이. 그리고 임대 수익. 월세 받을 거야. 또는 토지와 건물은 가만히 있어도 땅값은 올라요. 엔드. 둘 다 노릴 수 있습니다. 이게 투자 부동산의 정의가 되겠죠.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1번에 보면 투자 부동산의 분류. 자, 별표. 씹어서 먹어야 돼요. 5가지. 그 기준서 내용이니까 똑같이 나와요. 발라낼 수 있어요. 투자 부동산으로 분류할 수 없는 것은 이렇게 시험에 출제될 수 있으니까 5가지 확인합니다. 첫 번째 줄 쳐요. 장기 시세 차이. 굿. 장기 시세 차이. 굿.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토지. 두 번째 사용 목적을 결정하지 못한 채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 굿. 망설이는 중에도 땅값은 올라요. 그래서 장기 내가 사용할지 아니면 월세 줄까라고 결정하지 못한 채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도 투자 부동산으로 합니다. 3번 직접 소유하고 또는 운용 줄 쳐요. 운용 리스. 무슨 리스? 이렇게 줄 치세요. 중요합니다. 투자 부동산은 운용 리스만 투자 부동산이 될 수 있습니다. 운용 리스로 제공하고 있는 건물. 무슨 리스? 운영 리스로 지금 제공하고 있는 건물. 네 번째 또 줄 치세요. 운용 리스로 제공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미사용 건물. 아직 안 쓰고 있는데 운용 리스 월세 받을 거래. 그러면 당연히 투자 부동산으로 가야 되겠고요. 5번째 미래 투자 부동산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 또는 개발 중인 부동산. 나는 처음부터 투자 부동산이야. 월세만이 나의 살 길이다. 그러면 무슨 투자 부동산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됐나요? 또 별표. 다음의 경우에는 투자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4가지 나왔나요? 씹어서 먹어야 돼요. 그러면 투자 부동산이 아닌 것은 뭐 있을까요? 재고자산 아니면 유형이에요. 투자 부동산이 아니면 뭐다? 아닌 것은 재고 아니면 유형이다. 여러분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그럼 뭐예요? 재고자산. 내가 쓸 거야. 그럼 뭐야? 유형자산. 자, 1번 들어갑니다.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하기 위한 부동산이나 이를 위하여 건설 또는 개발 중인 부동산은 재고자산으로 분류합니다. 판매. 그죠? 2번. 제3자를 위하여 건설 또는 개발 중인 부동산. 뭘로 가요? 재고자산. 외워놓으세요. 제3자를 위해서 건설 또는 개발 중인 부동산은 재고자산으로 분류하겠고요. 세 번째, 자가사용 부동산. 당연하죠. 미래 자가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미래 개발 후 자가사용할 부동산. 처분 예정인 자가사용 부동산을 포함한다. 유형자산으로 분류되겠고요. 네 번째 줄 치세요. 무슨 리스? 금융 리스로 제공하고 있는 건물. 아웃. 달라요. 금융 리스로 제공하고 있는 건물은 투자 부동산 아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됐나요? 금융리스로 제공한 건물은 투자 부동산이 아니야 보시면 되겠고요. 2번에 보면 후속 측정 나왔나요? 후속 측정 이거죠. 아주 심플합니다. 원가 모형과 공정가치 모형 중에서 하나를 뭐 할 수 있어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원가 모형을 하든 공정가치 모형을 하든 모든 투자 부동산에 대해서 줄쳐요. 모든 투자 부동산에 대해서 선택한다. 됐나요? 오케이. 그러면 첫 번째 원가 모형은 뭐예요? 말 그대로. 자, 원가 모형. 원가로 평가하겠다. 공정가치로 평가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래서 원가 모형의 경우는
공정가치를 싸그리 무시하는 거예요. 계속 원가로 기록할래 이거죠. 싸그리 공정가치는 싸그리 무시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줄치세요. 원가모형은 투자부동산의 유용자산과 마찬가지로 투자부동산의 원가를 내용연수에 걸쳐서 감가상각하여야 한다. 됐나요? 오케이. 다시 정리합니다. 자, 후속 측정은 원가 모형이 있고요. 원가 모형이 있고 그 다음에 매년 평가해야 되니까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공정가치 모형. 여기서 유일한 차이점은 뭐냐? 핵심만 짚을게요. 원가 모형은 감가상각 하나요? 예스. 내용연수 걸쳐서 내용연수 동안에 걸쳐서 감가상각 하여야 합니다. 자, 공정가치 모형은 뭐냐? 시가로 평가되겠죠. 아주 심플합니다. 뭐예요? 올랐어요. 그럼 뭐예요? 수익. 얘는 올랐어요. 뭐라고 그래요? 수익이라고 그러겠고요. 떨어졌어요. 뭘로 들어가요? 비용으로 잡아 들어갑니다. 가장 심플하죠. 올랐어요. 뭐예요? 수익. 떨어졌어요. 비용. 심플하게 얘는 다 당기손익에 반영합니다. 무슨 손익? 당기손익. 됐나요? 오케이. 자, 줄쳐볼까요?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 변동으로 발생하는 손익은 발생한 기간에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어디에 반영한다고요? 당기손익. 아주 심플하죠?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이거지. 즉 올랐어요? 수익. 떨어졌어요? 비용. 아주 심플해요. 우리 시험에 나왔죠? 19회 때 이렇게 나왔어요.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로 평가해서 발생하는 평가손익은 기타 포괄손익에 반영한다. 아웃. 어디에요? 얄짤 없어요. 당기손익에 모두 반영합니다. 됐나요? 다 당기손익이에요. 자본이 아니에요. 오른 뭐예요? 수익이 됩니다. 떨어진 뭐예요? 비용. 이렇게 되겠고. 자, 그 다음에 공정가치모형은 당기손익에 반영하니까 하나 더. 공정가치 모형은 감가상각을 한다 안 한다? 감가상각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나를 유혹하더라도 공정가치 모형은 떨어지면 어디에 반영해요? 당기손익에 반영하니까 감가상각에 실익이 없으므로 공정가치 모형 감가상각을 하지 않습니다. 됐나요? 요 세 가지가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원가 모형은 내용연수에 걸쳐서 감가상각해. 오케이. 공정가치 모형은 모두 심플해요. 올랐어요. 수익. 떨어졌어요. 비용. 당기손익에 반영하고요. 또한 감가상각하지 않습니다. 자, 나왔나요? 거기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 변동으로 발생하는 손익은 발생한 기간에 줄쳐요.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그리고 공정가치 모형을 적용한 경우 감가상각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줄쳐요. 거기 나왔지요. 이런 거 있다 여러분.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다. 포인트를 다시 한번 강조해 놨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넘어가서 두 문제. 우리 기출문제가 얘가 20대가 아니라 20회, 21회 이렇게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까요? 한국은 임대 목적으로 건물을 얼마에 취득했느냐? 100만 원에 취득을 했습니다. 맞나요? 그죠? 그리고 내용연수는 10년, 잔존가치는 10만 원, 정해법으로 상각하래요. 그런데 아무리 나를 유혹하더라도 넘어가면 안 돼요. 왜? 공정가치 모형으로 적용하래요. 공정가치 모형은 감가상각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또 열심히 100만 원 나누기 내용연수 10년 월빵하면 잔존가치 100만 원 잔존가치 10만 원 빼면 90만 원 10년이면 9만 원 상각하면 안 돼요. 공정가치 모형 감가상각을 하지 않습니다. 꽃방구도 끼지 마세요. 그래 너는 상각 안 해 이거죠. 그런데 X 1년도 말에 공정가치가 얼마 됐나요? 100만 원 끝났잖아요. 완전히 초등학교 산수가 되겠습니다. 얼마 주고 샀는데요? 100만 원. 지금 현재 X년도 말에 공정가치도 얼마죠? 100만 원 이거죠. 따라서 평가손익은 있나요? 없나요? 없잖아요. 그죠? 얼마 주고 샀어요? 100만 원. 장부상에 100만 원인데
보고기만 해도 공정가치니까 평가손익은 뭐가 된다? 0. 평가손익은 뭐가 돼요? 0. 따라서 단기수익 미치는 영향은 없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죠. 껌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올랐어요. 그러면 투자 부동산 평가이익. 평가이익은 수익. 떨어졌어요. 투자 부동산 평가 손실은 비용 갖다 박으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너무 쉬웠잖아요. 100만 원 샀는데 100만 원이냐 이거죠. 단기수익 미치는 영향은 0. 장부하고 공정가치가 같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오유 정해법으로 하래. 오유 잔존가치 있고 내용유수 10년이야. 열심히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오케이. 자, 얘가 21회 거고요. 자, 20회 때 한번 가볼까요? 한국은 엑슬랜드 초 건물 또 나왔네. 내용유수 10년 잔존가치는 0. 정해법으로 감가상각을 20만 원에 구입했다. 얼마에 구입했다고요? 20만 원을 갖다 박으면 되겠습니다. 심플해요. 그죠? 투자 부동산으로 분류하였고요. 공정가치 모형을 선택하래요. 이 건물을 외부에 19만 5천 원에 처분하였을 때 인식할 손익은? 그죠? 그래요. 그러면 X1년도 말, X2년도 말, X3년도, X1년도 말에 건물의 공정가치는 얼마? 21만 원 됐다가 얼마? 17만 원 됐다가 얼마에 처분했나요? 19만 5천 원에 처분했습니다. 그죠? 팁을 하나 가르쳐 줄까요? 이 투자 부동산은 뭐하고 비슷하느냐? 이건 기억나나요? 여러분 단기손익 금자. 그죠?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주식은 다 단기손익으로 가래요. 그죠? 단기손익 금자는 무조건 뭐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직전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자, 투자 부동산은 뭐예요? 직전과 평가해. 직전. 뭐라고요? 직전. 그럼 보자고요. 여러분, 처분 직전에 볼까요? 자, X1년도, X2년도, X3년도니까 다 붙어볼까요? 자, 얼마에 처분했나요? 19만 5천 원에 처분했나요? 직전에 장부에 얼마 꽂혀 있어요, 지금? 에? 장부에 얼마 꽂혀 있어요? 17만 원짜리를 얼마에 팔았어요? 19만 5천 원에 팔았으니까 얼마 이익 생겼어요? 2만 원이 처분 이익이 되겠죠. 그래서 직전이야. 그거만 알았다면 10초 만에 발랄할 수 있어야죠. 20에 샀거든요. 21만 원 됐거든요. 17만 원 됐거든요. 올랐다가 망했네. 근데 기사회생으로 해서 19만 천원에 팔았네. 잘 팔았네. 직전 얼마? 17만 원. 얼마 이익? 2만 원 이익.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자, 그러면 보세요. X년도에 올랐나요? 올랐어요. 뭐예요? 심플해요. 수익. 수익으로 들어가요. 올랐어요. 뭐예요? 수익. 그러면 자, 오르면 수익. 부동산, 투자 부동산 평가이익은 수익, 단기손익에 반영하죠. 그러면 X년도 말에 장부에 21만 원 꽂혔는데 보고기 말에 공정가치가 17만 원. 망했네. 얼마 망했나요? 4만 원. 투자 부동산 평가 손실로서 단기손익에 반영하니까 뭐예요? 비용 이거죠. 아셨죠? 여러분 유형자산은 20만 원에 오케이 21만 원 됐다가 17만 원 됐다가 이거 그리시면 안 돼요. 아셨죠? 투자 부동산은 심플해요. 그죠? 그러니까 올랐어요. 그럼 뭐예요? 수익 받고요. 떨어졌어요? 비용 받고요. 그러면 처분 직전에 장부가 얼마 꽂혀 있나요? 17만 원. 직전. 뭐라고요? 입으로 시연하세요. 따라서 하세요. 직전. 시작. 직전. 눈 뜨세요. 눈 뜨세요. 직전. 오케이. 됐습니까? 이렇게 풀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나 더 넘겨서 마지막 투자 부동산 2를 볼까요? 자, 회계 처리가 나왔습니다. 혹시라도 0.01%라도 붕괴가 나올 수 있거든요. 붕괴. 타시험에 시험에 출제됐으니까 저평가 시 회계 처리입니다. 올랐어요. 그러면 투자 부동산이 증가됐고요. 자산이 증가됐고 올랐어요. 투자 부동산 평가 이익. 뭐예요? 수익 이거죠. 떨어졌어요. 투자 부동산 평가 손실. 자산이 감소되겠고요. 자, 중요한 건 그 밑에 있겠습니다. 투자 부동산의 원가 모형과 공정가치 모형.
앞에 유형자산도 비교가 있었겠지만 여기서 제가 판서를 해볼까요? 자, 여러분 원가 모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정가치 모형이 있겠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그러면 감가상각 여부가 나와 있고요. 감가상각 여부가 되겠고 손상, 그죠? 손상이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투자부동산인데 투자부동산에 원가 모형 감가상각 하나요? 네. 공정가치 모형은요? 안 해요. X. 그 다음 원가 모형일 때는 손상 하나요? Yes. 공정가치 모형은 안 합니다. 오케이. 요거 비교하셔야 돼요. 됐나요? 자, 원가 모형일 때는 감가상각도 해, 손상도 인식합니다. 그러나 공정가치 모형은 당기손익에 반영하기 때문에 감가상각 실익이었기 때문에 감가상각도 안 해. 너도 안 해.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시험에 요게 나왔죠? 19회 때. 요거 19회 때 나왔죠. 투자부동산을 원가 모형을 적용하는 투자부동산은 손상회계를 적용한다. 이게 어려웠어요. 됐나요? 공정가치 모형은 손상회계를 적용하지 않는다. 요거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공정가치 모형일 때는 올랐어요. 평가이익 수익. 떨어졌어요. 평가손실 비용. 이렇게 되겠죠. 이게 뭐예요? 투자부동산입니다. 그러나 유형자산일 때는요. 바꿔요. 유형자산일 때는 다 들어가요. 이렇게 앞에서 봤어요. 그죠? 유형자산은 원가 모형이 됐던 이걸 이제 재평가 모형이라고 그러겠죠. 유형자산일 때는 뭐라고 표현해요? 재평가 모형은 감가상각 손상. 공정가치 모형도 시험에 말장난할 수 있죠. 유형자산의 원가 모형은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데 재평가 모형 감가상각 인식을 안 할 수 있다. 아우 다 해요. 무슨 자산은? 유형자산은. 됐나요? 그런데 투자부동산은 공정가치 모형인 경우에는 감가상각 안 돼. 손상하지 마. XX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번에 보면 혹시 제가 그래서 유형자산과 투자부동산의 비교를 만들어 놨죠. 그죠? 쭉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범위는 토지 건물, 유형은 영업활동, 임대수익, 시세차이. 기말의 평가는 유형자산 분류별로 원가 모형과 재평가 모형 중 하나 선택할 수 있고요. 투자부동산도 마찬가지. 그 밑에 나왔네요. 평가차익은 유형자산은 평가이익은 기타 포괄손익 떨어지면 당기비용. 그러나 투자부동산은 심플하게 전액 모두 당기손익. 감가상각 여부는 유형은 원가 모형, 재평가 모형 O. 그러나 투자부동산은 원가 모형 O, 공정가치 모형 X. 줄쳐놓으세요. 됐나요? 오케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른쪽 문제 두 문제 들어가 볼게요. 자, 이런 문제 나왔는데 얘가 우리 시험 19회 때 기출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갑니다. 투자부동산은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말한다. 본사 사고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은 사용하고 있어. 당연하지. 투자부동산이 아니다. 최초 인식 후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원가 모형과 공정가치 모형 중 하나를 선택하여 모든 투자부동산에 적용한다. 5. 원가 모형을 적용하는 투자부동산은 손상회계를 적용한다. 여기 있네요. 그죠? 원가 모형의 경우에는 손상회계를 적용한다. 그러나 공정가치 모형은 안 해요. 오케이. 자, 5번에 투자부동산에 대해 공정가치 모형을 적용할 경우 공정가치 변동으로 발생하는 손익은 발생한 기간에 기타 포괄손익 아웃. 웃기지 마. 그죠? 나를 놀렸어. 뭐예요? 당기손익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문제는 제가 유형자산과 투자부동산을 비교해서 한번 문제를 만들어 봤습니다. 한국은 난이도 하예요. 어렵지 않아요. 투자부동산에 대해는 공정가치 모형, 유형자산에 대해서는 뭐라고 표현해요? 재평가 모형. 왜? 주기적으로 평가하니까 재평가 모형을 사용하여 후속 측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에 의하여 X년도 후속 측정 관련하여 당기손익과 기타 포괄손익으로 계상할 금액은? 자,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한 년이 더 들어가면 어렵겠지만 자 볼까요? 자 건물을 샀습니다. 여러분 건물은 무슨 부동산으로 불렸나요? 투자 부동산. 뭐가 또 올라요? 올랐어요. 수익. 그러면 얼마 주고 샀나요? 이거는 100만 원 주고 샀나요? 오케이. 100만 원에 샀는데 자 100만 원에 샀는데 얼마 됐나요? 보고 기말에 공정가치가 120만 원 됐습니다. 올랐나요? 올랐으면 뭐예요? 당기손익. 오케이. 당기손익. 당기손익은 얼마? 20만 원. 수익! 이렇게 됐죠. 100에 샀는데 120 됐나요? 올랐어요. 넌 누구니? 수익 갖다가 박으면 되겠죠. 됐나요? 그 다음 토지는 무슨 자산으로 분류했나요? 유형자산이 되겠죠. 유형자산은 올랐어요. 뭐예요? 자본. 올랐어요. 자본 이거죠. 시드원가 500만 원을 베이스로 해서 얼마 됐나요? 505만 원. 맞나요? 505만 원 됐네. 505만 원. 그죠? 505만 원. 오르면 뭐예요? 자본. 그죠? 올랐어요. 자본. 기타 포괄손익. 얼마? 5만 원. 그죠? 올랐어요. 자본. 기타 포괄손익으로 보고가 되겠습니다. 한 년 더 가면 어렵겠지만 그거는 이런 특강할 때 여기서는 여기까지만 기본적인 것만 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영업권과 투자부동산 1, 2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자산이 끝났습니다. 됐나요? 자 다음 챕터는 48번 부채의 분류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